주말마다 네 친정엄마 좀 나오면 되겠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수고비를 물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냐? 너 돈 밝히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말이었는데 그렇게 지워졌죠.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셔.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그 말이 더 서늘했습니다. 제 편은 여기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선주 언니는 말했습니다. 돈 밝힌다는 말은 내 입을 막는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못 나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고 남편은 이번만 넘기자며 말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하시기 전엔 아무도 그 식당에 안 갑니다. 결국 저는 선택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댁 식당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늘 한 발 물러서 있었죠. 가족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편의 말처럼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 안에 제 자리는 없었어요. 그날도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오르고 손님들 목소리가 겹쳐졌죠. 어머님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말마다 네 친정 엄마 좀 나오면 되겠다. 저는 순간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탁인지 결정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반찬 해봤다며. 사람 손 부족하잖아. 그 말에는 조건도 선택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수순처럼 들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도와드리는 거지. 그 말이 제 귀에는 가장 먼저 선을 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쓰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어머님은 이미 다음 일로 넘어가셨고 남편은 제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식당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구분이 안 됐죠.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을 좀 거칠게 하셔.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고. 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당연함이 될 거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네 친정엄마 좀 나오면 된다는 그 말을요. 부탁도 아니고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해진 일처럼 던져진 말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까? 친정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를 모습이요. 그 모습을 상상하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음 주말을 앞두고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부터 사람 많다. 네 친정엄마 오시라 해.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마는 연세도 있고 힘드세요. 어머님은 짧게 잘랐습니다. 잠깐인데 뭐가 힘드냐? 잠깐이 얼마나 긴지, 서서 일하는 게 얼마나 고된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럼 수고비는요? 그 순간 어머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하냐? 너 돈 밝히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는 말이었는데요. 그 말은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제 입이 막혔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돈 밝힌다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엄마가 우리 엄마를 부르는데 수고비 이야기하니까 돈 밝힌다고 하셨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셔. 그냥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데. 그 말이 더 서늘했습니다. 서운함을 이유로 누군가를 쓰려는 게 당연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 식당 옆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손 구하는 말투지 부탁하는 말투는 아니네.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국수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운해 하셔. 내가 좀 이해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 편은 여기 없다는 걸요. 남편은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돈 밝힌다는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로 제 입을 막으려는 게 느껴졌죠. 친정엄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말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였죠.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 밝힌다는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제 입을 막으려는 무기였죠. 이제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는 친정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을 모습이요. 그래서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토요일 11시까지 오시라고 해.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의 형태조차 없었죠.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무서웠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날도 식당에서 반찬통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챙겨주신 거야. 저는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챙김과 당연함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반찬통을 열어보니 김치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호의인지 아니면 빚을 지우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신경 써주시잖아. 고맙게 생각해.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이게 고마움인 줄 알아? 남편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쌓여온 거였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무급근무, 사고 책임, 반복 요구. 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게 글자로 정리되자 선이 보였습니다. 이건 착취였어요.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죽겠다. 그 말은 제 편이 아니라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어요. 당신은 중간이 아니야. 엄마 편이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이대로 가면 엄마가 식당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막지 못한 채 보고만 있겠죠. 그 생각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를 찾았어요. 선주 언니.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선배였습니다. 언니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기준으로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현실로 말해줄 사람이요.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전화를 받았죠. 서연아?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통화 괜찮아? 선주 언니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말했습니다. 가족이어도 이른 일이야. 이어서 현실을 짚어줬습니다. 주방일은 사고가 잦고 책임이 불분명하면 모두 떠안게 된다고요.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물에 데이거나 미끄러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져? 그 말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명했어요. 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급으로 일하다 다치면 산재도 안 돼. 그냥 내 엄마가 다친 거로 끝나는 거야.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제 안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그리고 서연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주말만 나오라던 게 평일로 확대되고 나중엔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막연히 느꼈던 불안이 구체적인 말로 정리됐어요. 지금 막아야 해. 안 그러면 너도 내 엄마도 평생 거기 묶여. 전화를 끊고 나서도 언니 목소리가 귓속에 남았습니다. 가족이어도 일은 일이라는 그 말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엄마한테 우리 엄마 얘기한 거야? 남편은 피하다가 말했습니다. 2시간만. 그 2시간이 앞으로의 모든 주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말을 해? 남편은 변명했습니다. 엄마가 힘들어 하셔서 그냥 말이 나온 거야.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른 채 던진 말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친구 엄마 보고 나오라고 할 수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토요일에 시댁식당 나가면 되는 거지? 엄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곧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안 나가도 돼. 내가 정리할게.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그러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늘 저 때문에 참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상부상조잖아. 저는 그 말에 손을 뿌리쳤습니다. 상부상조는 서로 돕는 거야. 일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다음 날 국수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이 가게 문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도움 말고 관행이야. 며느리 친정 쓰는 거. 그 순간 저는 돌아갈 다리가 끊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식당 문이 열리기 전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머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준비 중이었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마는 못 오세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못 나옵니다.
어머님은 앞치마 끈을 세게 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부탁한 거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부탁이라기엔 조건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돈 이야기냐? 너 진짜 돈 밝힌다.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어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존중? 가족끼리 무슨 존중이야?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묘했어요. 어머님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 말 좀 해라. 남편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만 넘기자. 그 말이 배신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넘기면 다음도 넘기게 될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중간에 설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소리를 높였죠. 결혼하고 나서 버릇이 없어졌어. 시집살이도 안 시켰는데.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시집살이를 안 시켜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어머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무급으로 부르는 게 부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은 손을 들어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엄마 화나시잖아.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엄마 화는 중요하고 우리 엄마는 안 중요해?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 지금 이 집안 나가고 싶은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협박이라는 걸요.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기준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준? 돈 밝히는 게 기준이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평행선이었으니까요. 식당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곁에 서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편은 여기 없다는 걸요. 차에 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았죠. 집에 돌아와 선주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제 목소리만 듣고도 알았어요. 싸웠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언니는 말했습니다. 돈 밝힌다는 말은 내 입을 막는 말이야. 정당한 요구를 비정상으로 만드는 거지. 그 말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언니는 덧붙였습니다. 기준을 꺼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기준.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했어요. 엄마, 시댁에서 엄마를 무급으로 부르려고 했어. 내가 거절했어. 엄마는 잠시 듣더니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화났어?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화를 내? 내가 힘들면 안 가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제 편이었어요. 엄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뎌. 그 이상은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힘이 됐어요. 그날 저녁 국수집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식당 분위기 안 좋던데. 괜찮아? 저는 답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면 다음엔 더 쉬워질 거야. 잘 버텨.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밤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화났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중간에 설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사과하시기 전엔 아무도 그 식당에 안 갑니다. 남편은 놀랐습니다. 사과? 엄마가 왜 사과를 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함부로 부르려 했으니까. 그리고 나를 돈 밝힌다고 했으니까.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말이 좀 그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거야.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당신이 선택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선택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아니라 그들이 할 차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식당에 와.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과하실 거면 가겠습니다. 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얘긴 접었대. 저는 물었습니다. 접은 게 아니라 덮은 거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에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어머님은 주방에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 이제 안 부를게. 저는 물었습니다. 사과는요? 어머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를 돈 밝힌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 그 말로 제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한테는 상처였습니다.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새 애들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국수집 사장님이 밖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나중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쓰는 값은 치러야지.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야?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사과 같은 거 안 하시는 분이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나는 계속 참아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사과 없으면 나는 여기 안 와.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내려요. 어머님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가서 편하게 살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붙잡으려는 손길도 없었어요. 차에 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남편이 보였어요. 남편은 서 있었습니다. 쫓아오지도 말리지도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선택을 한 거라고요. 집으로 가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이유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죠. 어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정.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겠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제 삶이요. 친정 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마당에 계셨어요. 엄마는 제 가방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라는 손짓만 했죠. 저는 방에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숨이 쉬어졌어요. 엄마는 밥부터 차려주셨습니다. 묻지 않고요.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 밥을 먹으며 엄마가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집에 와. 이야기하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할 게 없었으니까요. 선주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편이야. 그 기준 절대 내려놓지 마.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마음에 담았습니다. 기준을 지킨다는 것. 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힘들 거야. 근데 시간 지나면 알게 돼. 내가 옳았다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국수집 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을 알아봐 주니까요. 남편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친정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문 앞에 섰죠. 남편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싫다는데 어쩌겠어. 남편은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집에 와. 이제 안 부를게. 안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없었던 게 문제였어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주말 알바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돈이었죠. 그게 자유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진 않을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택이니까.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것. 선주 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어요. 표정 좋아졌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언니는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 친정 엄마를 공짜로 부르지 못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벼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살.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친정 대문을 열자 엄마가 마당에 계셨습니다. 제 가방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으로 들라는 손짓만 했죠. 그 침묵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엄마는 밥부터 차려주셨습니다. 묻지 않고요. 며칠 뒤 선주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편이야. 그 기준 절대 내려놓지 마.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준을 지킨다는 것. 국수집 사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카페에서 주말 알바였어요.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 돈이었죠. 그게 자유였습니다. 카페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벼웠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살. 이제 누구도 제 친정 엄마를 공짜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